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또 그리고 뭐 일반 회생이나 간이 회생,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런 걸 앞두고, 이제 가족들한테 빌린 돈이나 뭐 또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채무나, 그리고 또는 이제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 이겨서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우호적인 채권자는 또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변제를 해도 되는지, 또 실제 변제해 놓고 이제 뭐 괜찮은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인 회생, 그 다음에 일반 회생, 간이 회생, 개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런 도산 절차를 앞두고서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새로 설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일단은 제일 바람직하고,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처음에 어디 이제 자산이나 현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조세나 사대보험 이런 거는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퇴직금 같은 거는 지급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인 회생이든 뭐 간이 회생, 일반 회생,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이런 재판 비용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액 채권들, 영세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채권들, 이런데 소액 채권은 뭐 50만 원이 소액 채권이다, 100만 원이 소액 채권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그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자산 총액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소액 채권의 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소액 채권자가 또 엄청 많으면은 그도 합산하면 뭐 꽤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일부만 변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액 채권 규모를 또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이제 월 고정비 있잖아요. 사업과 직결됐던 것들, 전기세, 월세, 수도세, 뭐 또 뭐 있을까? 기존에 납부하던 규모의 이제 이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해도 되는데, 묵혀있는 채무,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채무나 금융기관 뭐 채무나 이런 것들 목돈으로 갚거나, 또 우호적인 채권자나 가족들한테, 특수관계인들한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취소돼 가지고 그 변제 받아간 사람들이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환을 임의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뭐 이런 개인 회생, 뭐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런 데서 관제인이나 관리인이 소송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도의적으로 위헌답시고 그런 채권자들을 위했는데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런 항목들 빼놓고는 돈을 이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제 작은 거래가 있었을 때 담보 설정 계약이 이제 결부가 돼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 준 거야 문제가 없는 거지만, 처음에는 무담보로 작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변제를 못하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채권자가 요구해서 담보를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취소됩니다. 본래 의무가 없던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회생 파산 앞두고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담보 설정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는 그거 근저당권 말소되고 질권도 취소가 되고 다 그러거든요. 다만 이 담보권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담보권에 대한 기존에 있는 담보요, 새롭게 설정한 담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은 거래를 하면서 설정된 담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담보권에 대해서 변제해도 되느냐? 담보권은 왜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회생 절차에서는 개인 회생을 제외하고는 이 담보권에 대한 변제 목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생 담보권 자체도 회생 계획에 의해서 돈을 변제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제외하고, 개인 회생은 회생 담보권이 아니라 별채권으로 되거든요. 별채권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변제해도 되는데, 나머지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에서는 담보권도 일단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에서는 담보권에 대해서 변제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담보권이 별채권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도산 절차,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앞두고서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변동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행하고 해야 된다면은 이제 요런 항목들을 이제 주로 해서 자금 집행을 하시면 이제 다른 채권자가 우선 특권이 있으니까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없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취소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제비로 해놓으면 결국에는 나는 이제 채무자인 나는 그 채권자를 위한답시고 위했는데 그게 결국 도리어 뭐 소송까지 당하고 토해내야 되고 반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추후에 이제 분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해도 되는 항목, 그 다음에 집행해도 되는 금액의 액수 규모, 그 다음에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통해서 움직이셔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임의로 이제 순위가 동등한 채권자들이거든요. 금융기관 채무라든지 뭐 상거래 채권자라든지 일반 대여 개인들이 빌려준 대여 채권자라든지 순위가 동일해요. 그래서 채권 액수에 따라서 안분 배당 받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받아가야 될 채권들인데 임의로 채무자가 변제를 목돈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편파 변제가 되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보가 본래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담보 설정해 준 거 다 취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를 좀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회생 파산 앞두고는 사실 그 이제 보증 연장 같은 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연장 비용도 들고 하니까. 회생 파산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보증 연장 같은 거는 그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하여튼 이 자금 집행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도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한 다음 이제 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